유럽 원전 산업의 절대 강자, 프랑스의 자존심이 철저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유럽 언론들은 체코가 지난 15년간 단 한 건의 해외 수주 실적도 없는 국가를 선정했다는 사실에 경악하며 이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보도했습니다. 8조 원 규모의 초대형 원자력 발전소 건설 프로젝트. 대다수는 유럽 최강의 원자력 국가이자 58개 원전을 운용하는 프랑스의 압도적인 승리를 의심치 않았습니다. 하지만 체코가 최종적으로 선택한 나라는 15년 동안 해외 수주 기록이 전무했던 아시아의 작은 나라, 다름 아닌 대한민국이었습니다. 이 결정이 발표되기 불과 72시간 전까지만 해도 체코는 프랑스를 우선 협상 대상으로 결정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한국이 제출한 결정적인 문서가 모든 판도를 뒤집었습니다. 체코 총리는 해당 문서를 검토하자마자 즉시 긴급 비밀회의를 소집했습니다. 프랑스 대통령이 직접 체코 총리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이미 때는 늦은 후였습니다. 과연 그 문서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 있었기에 체코는 모든 상식을 깨고 한국을 선택하게 되었을까요? 지금부터 그 충격적인 반전의 순간을 상세히 공개합니다. 저는 체코 에너지부 차관인 얀 코발스키입니다. 2024년 7월 17일 새벽 3시, 저는 깊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몇 시간 후면 체코 원자력 역사상 가장 중대한 발표를 진행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비서의 보고를 받으며 창밖을 내다보니 차관님, 벌써 얼선한 언론사들이 몰려들고 있습니다. 프라하 거리는 아직 어둠에 잠겨 있었지만 정보 청사 앞은 이미 각국 취재진들의 카메라 플래시로 환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역시 소문이 벌써 퍼졌군요. 저는 씁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유럽 원자력 업계의 절대 강자인 프랑스 EDF가 아닌 한국이라는 예상 밖의 선택이 얼마나 엄청난 파장을 불러일으킬지 저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오전 9시 드디어 기자회견장의 문이 열렸고 수백 명의 기자들이 숨죽인 채 저를 응시했습니다. 오늘 체코 정부는 두코반 신규 원전 5호기와 6호기 건설 우선 협상 대상자로 한국 수력 원자력을 선정했음을 발표합니다. 이 발표에 회견장은 순간 크게 동요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프랑스 기자가 벌떡 일어나 소리쳤습니다. 믿을 수 없습니다. EDF가 제시한 기술력과 수많은 경험을 무시한다는 것입니까? 독일 기자 또한 가세하여 비난했습니다. 한국은 지난 15년간 해외 원전 수주 실적이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체코가 지금 위험한 도박을 감행하는 것입니까? 저는 크게 심호흡을 했습니다. 이러한 반응은 이미 충분히 예상하고 있던 바였습니다. 여러분이 놀라시는 것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나 이 결정은 체코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최선의 선택임을 확신합니다. 그날 오후 유럽 언론들은 일제히 속보를 쏟아냈습니다. 체코의 충격적 결정, 프랑스 원자력 산업의 치명타, 동양의 이변, 유럽 원자력 시장의 균열, 15년 만에 한국 원전 수주,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 프랑스 EDF의 동유럽 총괄 담당자 루이 디몽은 분노를 감추지 못하고 격앙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것은 기술적으로는 말이 안 되는 정치적 결정일 뿐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 결정이 단순한 정치적 판단이나 가격 경쟁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명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의 시작이었던 2년 전으로 시간을 되돌려 보겠습니다. 2022년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시작되었고 곧이어 우리 체코는 심각한 에너지 위기에 봉착했습니다. 차관님, 러시아가 가스 공급을 30% 감축했습니다. 에너지부 상황실은 완벽한 패닉 상태에 빠졌습니다. 체코는 사용가스의 98%를 러시아에 의존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국민들이 동시에 할 수는 없습니다. 당장 대안을 찾으십시오. 그해 겨울 프라하 시민들은 담요를 두른 채 실내에서도 두꺼운 패딩을 입어야 했습니다. 에너지 가격은 천정부지로 치솟았고 주요 공장들은 가동을 멈춰야 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러시아 의존에서 완전히 벗어나야 합니다. 총리의 결단은 확고했고 우리는 원자력 에너지에서 그 해답을 찾기로 했습니다. 체코는 이미 원전 6기를 운영하며 전력의 37%를 생산하고 있었지만 시설 노후화가 심각하게 진행되고 있었기에 신규 원전 건설이 절실했습니다. 2022년 3월 체코 정부는 2대억 코로나 한화 약 8조 원을 투입하여 신규 원전 2기를 건설하겠다는 역사적인 발표를 했습니다. 이
발표에 유럽 원자력 업계 전체가 들썩였습니다. 8조 원이라는 막대한 규모도 중요했지만 이 프로젝트가 향후 체코 원전 시장 전체를 좌우할 핵심 사업이었기 때문입니다. 가장 먼저 움직인 것은 역시 프랑스였습니다. 체코는 당연히 우리를 선택할 것입니다. 우리는 유럽 원자력의 종주국입니다. 루이 뒤몽의 자신감은 하늘을 찌를 듯 했습니다. 실제로 EDF는 유럽 전체 원전의 60%를 운영하고 있었고 영국 힌클리 포인트 C 프로젝트를 진행 중일 정도로 압도적인 위치에 있었습니다. 미국 웨스팅하우스도 입찰에 뛰어들었지만 모기업인 도시바의 파산 여파로 입지가 크게 약해진 상태였습니다. 우리 에너지부 직원들조차 사실상 프랑스와 미국의 양자 대결 구도로 예상했습니다. 그런데 2022년 10월 예상치 못한 입찰 참가 신청서가 도착했습니다. 한국수력원자력? 저는 서류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한국이 유럽 원전 시장에 도전장을 던진다고요? 솔직히 처음에는 무시했습니다. 2009년 아랍에미리트 UAE, 수주 이후 15년 동안 해외 수주 실적이 단 한 건도 없었던 한국이었으니까요. 그러나 에너지부 선임 분석관인 카테리나 드보르자코바가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차관님, 한국의 제안서를 자세히 보셨나요? 뭔가 다릅니다. 뭐가 다르다는 거죠? 카테리나는 기술 이전 조건을 주목했습니다. 이것은 거의 모든 것을 공개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저는 서류를 다시 펼쳐보고 크게 놀랐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원전을 건설해 주겠다는 수준을 넘어섰습니다. 체코가 독자적으로 원전을 운영하고 유지 보수할 수 있도록 모든 기술을 전수하겠다고 명시했습니다. 이게 가능한 일인가요? 보통은 핵심 기술을 절대 공개하지 않죠? 그래야 계속 의존하게 만들 수 있으니까요. 카테리나의 말이 옳았습니다. 프랑스도 미국도 핵심 기술은 일종의 블랙박스로 남겨두는 것이 관례였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궁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이런 파격적인 제안을 하는 것일까요? 그들의 속내는 무엇일까요? 아니면 정말 순수한 의도일까요? 2023년 4월 각 입찰 기업들의 본격적인 프레젠테이션이 시작되었습니다. 첫 번째 순서는 당연히 프랑스 EDF였습니다. 존경하는 체코 정부 관계자 여러분, 우리 EDF는 유럽 원자력의 심장입니다. 루이 뒤몽이 무대에 올랐을 때 그의 자신감은 회의장을 완전히 압도했습니다. 완벽하게 다려진 정장, 여유로운 제스처, 모든 것이 승리를 확신하는 자의 모습이었습니다. 거대한 스크린에는 EDF의 압도적인 실적이 펼쳐졌습니다. 현재 우리는 프랑스 56기, 영국 9기를 포함해 총 70여 기의 원자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숫자는 규모를 통해 모든 것을 말해주었습니다. 체코 전체 원전보다 10배가 넘는 규모를 한 회사가 운영하고 있다니. 그는 특히 최신형 EPR 원자로가 유럽 최고의 안전성과 효율성을 자랑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또한 35조 원 규모의 영국 힌클리 포인트 C 프로젝트를 유럽 원자력 르네상스의 상징으로 소개했습니다. 우리 평가단은 압도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실제로 EDF의 기술력과 경험은 의심의 여지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루이 뒤몽은 체코가 우리를 선택한다면 유럽 원자력 네트워크의 핵심 파트너가 될 것입니다. 라고 마지막까지 자신만만했습니다. 그의 프레젠테이션은 기술적으로도 흠잡을 데 없이 완벽했습니다. 프레젠테이션이 끝나고 질의응답 시간이 되었습니다. 제가 건설 기간과 비용은 어떻게 보장하십니까? 라고 질문하자 루이 뒤몽은 잠시 머뭇거렸습니다. 그의 완벽했던 미소에 처음으로 작은 균열이 생긴 순간이었습니다. 원자력 발전소는 복잡한 프로젝트입니다. 다소 지연되더라도 최고의 품질을 보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실 이것이 EDF의 가장 큰 약점이었습니다. 핀란드 올킬루오토 3호기는 12년 지연, 프랑스 플라망빌은 10년 지연, 예산 또한 각각 3배 이상 초과한 전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루이 뒤몽은 하지만 그것은 과거의 일이며 이제 우리는 충분한 경험을 쌓았습니다. 라고 재빨리 상황을 수습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미 의구심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이번에는 다를까? 다음 날 미국 웨스팅하우스의 발표도 있었지만 모기업 문제로 신뢰도가 떨어졌고 발표자의 목소리에도 자신감이 부족했습니다.
이제 한국 차례군요. 카테리나가 자료를 넘기며 말했습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로 솔직히 큰 기대는 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제안서가 파격적이라 할지라도 15년 동안 실적이 없는 회사를 어떻게 전적으로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곧 우리의 선입견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를 깨닫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들이 준비한 것은 우리의 상상을 훨씬 뛰어넘는 것이었으니까요. 한국팀이 회의장에 들어왔을 때의 분위기는 앞선 발표와 사뭇 달랐습니다. 화려한 명품 정장 대신 단정하고 깔끔한 정장 차림이었고 거만한 미소 대신 겸손한 표정이었습니다. 심지어 몇몇은 긴장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수력원자력 해외사업본부장 박준영입니다. 그의 첫 인사는 서툰 체코어로 시작되었습니다. 발음은 다소 어색했지만 그들의 진심 어린 노력이 느껴졌습니다. 제 체코어가 서툴러서 죄송합니다. 하지만 저희의 진심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루이 듀몽은 코웃음을 쳤지만 저는 왠지 모르게 호감이 갔습니다. 적어도 우리 언어를 배우려 노력했다는 사실은 진정성을 보여주는 것 아닙니까? 박준영 본부장은 예상치 못한 화면을 띄웠습니다. 이것은 2009년 우리가 아랍에미리트와 계약할 당시의 모습입니다. 화면에는 환호하며 서로 껴안고 눈물을 흘리는 한국팀의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186억 달러, 한화 25조 원 규모의 바라카 원전 4기 건설은 한국 원자력 역사상 최고의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화면이 나왔습니다. 텅 빈 사무실, 초췌한 얼굴의 직원들. 하지만 그 이후 15년간 저희는 단 한 건의 수주도 하지 못했습니다. 회의장에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자신들의 약점을 이렇게 대놓고 인정하는 프레젠테이션은 처음이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우리는 오랜 시간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죠. 우리가 놓치고 있던 것이 무엇인지. 박준영 본부장의 목소리에 힘이 실렸습니다. 그것은 바로 상생입니다. 진정한 파트너십이죠. 다음 화면에는 바라카 원전의 현재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거대한 돔 4개가 사막 위에 우뚝 서 있었죠. 바라카 1호기는 2021년, 2호기는 2022년, 3호기는 2023년에 상업 운전을 시작했습니다. 모두 예정된 공기, 공치를 정확히 지켰습니다. 이는 공기 지연이 일상인 원전 업계에서는 기적과 같은 사실이었습니다. 4호기 또한 올해 안에 가동될 예정입니다. 예산 초과요, 단 1%도 없었습니다. 카테리나가 놀란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저 역시 믿기 어려웠지만 국제원자력기구 IAEA 자료를 확인해 보니 모두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박준영 본부장이 다른 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아랍에미리트 현지인들이 원전을 운영하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제어실에서 진지하게 모니터를 살피는 현지 엔지니어들의 표정이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현재 바라카 원전 운영 인력의 60%가 현지인입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모든 것을 가르쳤습니다. 루이 듀몽이 비웃듯 말했습니다. 그래서 15년간 후속 주문이 없었던 것 아닙니까? 더 이상 당신들이 필요 없으니까. 박준영 본부장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씁쓸하면서도 자랑스러운 미소였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저희가 가장 자랑스러워하는 점입니다. 회의장이 술렁거렸습니다. 이런 대답을 예상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진정한 성공은 상대방이 독립적으로 설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체코 역시 그것을 원하지 않습니까? 그 순간 저는 전율을 느꼈습니다. 이것이었구나. 우리가 진정으로 원했던 것은 종속이 아닌 독립, 의존이 아닌 자립이었으며 한국은 그것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프레젠테이션이 끝나고 휴식 시간이 되었습니다. 회의장 복도는 웅성거리는 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루이 듀몽은 냉소적으로 평가했습니다. 낭만적인 이야기지만 원자력 사업은 낭만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현실을 모르는 순진한 발상이죠. 하지만 저는 박준영 본부장에게 바라카 프로젝트에 대해 더 자세한 이야기를 듣고 싶었습니다. 커피를 들고 그에게 다가갔습니다. 바라카 프로젝트에 대해 좀 더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박준영 본부장은 잠시 먼 곳을 바라보며 당시를 회상했습니다. 그의 눈에는 그리움과 자부심이 교차했습니다. 2009년 12월 27일 우리가 아랍에미리트 원전을 수주했을 때 전 세계가 놀랐습니다. 확실히 그랬습니다. 프랑스의 아레바,
미국 제너럴 일렉트릭, 일본 히타치를 제치고 원전 수출 경험이 전무했던 한국이 선정되었으니까요. 비결이 무엇이었습니까?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 압도적인 가격 경쟁력입니다. 저희의 제안가는 경쟁사 대비 30%가 저렴했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신뢰를 얻을 수 없죠. 둘째, 한국형 원전 APR 참석의 안전성과 신뢰성입니다. 지난 30년간 한국 원전은 단 한 번의 심각한 사고도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이것 역시 중요했지만 결정적인 것은 세 번째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60년 운영 보증을 제공했습니다. 단순한 건설뿐만 아니라 운영, 정비, 연료 공급까지 아우르는 토털 패키지였습니다. 카테리나가 우리 대화에 합류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약속을 모두 지켰다는 말입니까? 보통은 계약서와 현실이 다르지 않습니까? 박준영 본부장은 태블릿을 꺼내 바라카 프로젝트의 연도별 진행 상황이 상세히 기록된 자료를 보여주었습니다. 바라카 1호기는 2013년 착공, 2020년 완공, 7년이 걸렸습니다. 유럽 기준으로 보면 경이로운 속도였습니다. 프랑스나 핀란드의 신규 원전들이 10년 이상 소요되는 것에 비해 절반도 안 되는 기간이었습니다. 2호기는 6년, 3호기는 6년 반. 경험이 축적되면서 점점 더 빨라졌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품질이었습니다. IAEA 평가에서 바라카는 세계 최고 수준의 안전성을 인정받았으며 사막의 극한 환경에서도 완벽하게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궁금했습니다. 첫 해외 프로젝트였는데 어떻게 그런 놀라운 성과를 낼 수 있었습니까? 박준영 본부장의 표정이 진지해졌습니다. 현지화였습니다. 우리는 한국 방식을 일방적으로 강요하지 않았어요. 아랍에미리트의 문화와 환경을 철저히 연구했습니다. 그는 구체적인 예를 들었습니다. 라마단 기간에는 작업 시간을 조정했고 현지 음식을 제공하며 작은 배려를 통해 현지 노동자들의 마음을 얻을 수 있었다고 했습니다. 기술 이전은 어떻게 진행했습니까? 처음부터 현지인을 핵심 포지션에 배치했습니다. 물론 시간이 더 걸렸죠. 하지만 그들이 진정한 원전의 주인이 되도록 했습니다. 루이 뒤몽이 다시 끼어들었습니다. 그래서 후속 주문이 없는 것 아닙니까? 비즈니스 관점에서는 실패 아닌가요? 박준영 본부장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그렇게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다른 것을 얻었습니다. 바로 신뢰와 명성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이 새로운 기회로 되돌아오고 있습니다. 그는 체코를 의미심장하게 바라봤습니다. 과연 체코가 그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을까요? 저는 점점 확신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2023년 4월 중순 이틀에 걸친 프레젠테이션 후 최종 기술 심사가 이어졌습니다. 이번 심사는 기술적인 부분에 대한 심층 발표였으며 정부 고위 관계자들과 원자력 전문가들이 대거 참석했습니다. 루이 디몽이 먼저 나섰습니다. 어제와는 달리 훨씬 더 공격적인 자세였습니다. 우리 EPR 원자로는 항공기 충돌에도 견딜 수 있는 이중 경납 용기를 갖추고 있습니다. 9.11 테러 이후 개발된 최신 안전 기준을 모두 충족하죠. 확실히 프랑스의 기술력은 대단했습니다. 스크린에는 복잡한 설계도와 시뮬레이션 영상이 이어졌습니다. 사용 후 해결료 재처리 기술, 고준위 폐기물 처리 기술 등 모든 분야에서 우리는 세계 최고입니다. 70년의 경험이 축적된 결과죠. 하지만 질의응답에서 예상치 못한 균열이 드러났습니다. 이 모든 기술을 체코가 독자적으로 운영할 수 있습니까? 제 질문에 루이 뒤몽은 당황했습니다. 준비되지 않은 질문이었던 것 같았습니다. 물론 기본적인 운영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핵심 기술은 프랑스의 지적 재산권입니다. 안전을 위해서라도 우리의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결국 같은 이야기였습니다. 영원한 의존 관계, 체코는 단순한 고객일 뿐 파트너가 될 수 없다는 선언이었습니다. 이번에는 박준영 본부장의 차례였습니다. 그는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접근했습니다. 우리 APR 샬 408스는 피동 안전 계통을 갖추고 있습니다. 전원이 끊겨도 자연 순환을 통해 냉각이 가능하죠. 기술 설명이 이어졌지만 초점은 달랐습니다. 단순히 기술의 우수성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모든 기술의 설계 철학, 원리, 그리고 기술을 체코 엔지니어들과 공유하겠습니다.
왜 이렇게 설계해야 했는지,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는지까지 그는 구체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제시했습니다. 화면에는 상세한 커리큘럼이 나타났습니다. 1차 연도에는 기초 이론과 한국 원전 현장 실습, 2차 연도에는 설계 실습과 시뮬레이션 훈련, 3차 연도에는 체코만의 개량형 개발을 지원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카테리나가 손을 들었습니다. 정말로 체코가 독자적인 개량형을 개발하도록 돕겠다는 말입니까? 그럼 한국의 잠재적 경쟁자가 될 수도 있는데. 박준영 본부장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언젠가 체코가 우리보다 더 훌륭한 원자로를 만들 수도 있겠죠. 그것이 바로 저희의 바람입니다. 루이 듀몽은 비웃었습니다. 순진한 발상입니다. 원자력 기술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아요. 수십 년의 노하우를 몇 년 만에 전수한다는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하지만 박준영 본부장은 침착했습니다. 맞습니다. 쉽지 않죠? 하지만 불가능하지도 않습니다. 한국도 처음에는 아무것도 몰랐으니까요. 그는 한국 원자력의 역사를 간단히 설명했습니다. 1970년대 우리는 미국 웨스팅하우스로부터 기술을 도입했습니다. 처음에는 볼트 하나도 제대로 만들지 못했죠. 하지만 40년 후 우리는 독자 모델을 수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사실이었습니다. 한국은 기술 종속에서 벗어나 기술 독립을 이룬 몇 안 되는 나라 중 하나였으니까요. 체코도 할 수 있습니다. 아니, 체코는 우리보다 더 나은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미 6기의 원전을 운영하고 있고 우수한 엔지니어들이 있으니까요. 프레젠테이션 말미에 박준영 본부장은 특별한 영상을 보여주었습니다. 체코어를 공부하는 한국 엔지니어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이미 50명이 체코어를 배우고 있습니다. 체코 문화와 역사도 함께 공부하고 있죠. 우리는 진심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영상 속 한국 엔지니어가 서툰 체코어로 말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체코 친구들. 곧 만나서 함께 일하기를 기대합니다. 순간 회의장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차가운 비즈니스 미팅이 아닌 진정성이 담긴 따뜻한 인간적인 무엇인가가 느껴졌습니다. 프레젠테이션이 모두 끝나고 이제 가장 민감한 부분이 남았습니다. 바로 가격이었습니다. 정부 재무 담당관들이 긴장한 표정으로 자리에 앉았습니다. 각사의 제한 가격을 발표하겠습니다. 재무부 담당관이 봉인된 서류를 개봉했습니다. 모두가 숨을 죽였습니다. 프랑스 EDF는 240억 코르나, 한화 약 9조 6천억 원이었습니다. 예상보다 높은 금액에 몇몇은 숨을 들이켰습니다. 미국 웨스팅하우스는 220억 코르나, 조금 낮지만 여전히 부담스러운 금액이었습니다. 한국 수력원자력 담당관이 잠시 멈췄습니다. 서류를 다시 확인하는 것 같았습니다. 160억 코르나. 회의장이 크게 술렁거렸습니다. 프랑스보다 33%나 저렴한 가격이었습니다. 80억 코르나, 한화 3조 원 이상의 엄청난 차이였습니다. 루이 듀몽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얼굴이 벌개진 채로 소리쳤습니다. 말도 안 됩니다. 그 가격에 제대로 된 원전을 지을 수 있을 리 없어요. 분명 품질을 희생한 덤핑이거나 숨겨진 비용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박준영 본부장은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우리는 이미 국내에서 같은 모델을 여러 기 건설했습니다. 규모의 경제가 작동합니다. 또한 한국의 건설 속도는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공기가 짧으면 비용도 자연스럽게 줄어듭니다. 더 중요한 것은 숨겨진 비용 분석이었습니다. 카테리나가 각 제안서를 꼼꼼히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박준영 본부장은 저희 가격에는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추가 비용은 없습니다. 운영 교육, 예비 부품, 정기 점검까지 모두 포함이죠. 라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자세히 들여다본 EDF의 제안서에는 수많은 함정이 있었습니다. 카테리나가 발견한 것은 빙산의 일각이었습니다. 잠깐, 핵심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비용이 별도네요. 예비 부품도 프랑스에서만 구매해야 하며 그 가격은 프랑스가 결정하도록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정비 때마다 프랑스 기술자를 불러야 했고 출장비만 해도 엄청났습니다. 계산해보니 전체 수명기간 비용은 프랑스가 2배 이상 비쌌습니다. 초기 투자비는 낮아 보였을지 몰라도 운영기간 동안 천문학적인 비용이 발생하도록 설계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가격보다 더 충격적인 발견이 있었습니다. 카테리나가 자료를 분석하다가 결정적인 사실을 찾아냈습니다. 차관님,
이것 좀 보세요. 그녀가 가리킨 것은 EDF의 최신 재무제표였습니다. EDF의 부채가 60조 원이 넘습니다. 프랑스 정부가 구제금융을 검토한다는 기사도 있고요. 반면 한국 수력원자력은 재무 상태가 매우 건전했습니다. 부채 비율도 낮고 현금 흐름도 안정적이었습니다. 만약 시공사가 건설 중에 파산하면 생각만 해도 끔찍한 시나리오였습니다. 수조 원을 투자한 원전이 미완성으로 남는다면 국가적 재앙이 될 것입니다. 그날 밤 저는 각 제안서를 다시 꼼꼼히 검토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프랑스가 화려했지만 깊이 들여다볼수록 한국의 제안이 훨씬 견고하고 신뢰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인상 깊었던 것은 리스크 분담 방식이었습니다. 공사 지연 시 하루 1,000만 코로나 배상, 성능 미달 시 전액 환불, 체코 기업 참여 비율 60% 보장. 한국은 스스로에게 매우 엄격한 조건을 걸었습니다. 그만큼 자신감이 있다는 뜻이었죠. 프랑스는 모든 리스크를 체코에게 전가했지만 한국은 함께 짊어지겠다고 했습니다. 진정한 파트너십이란 바로 이런 것 아닐까요? 2024년 7월 15일 최종 결정을 이틀 앞둔 밤 체코 정부 청사 회의실에는 핵심 관계자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총리를 비롯한 각 부처 장관들 그리고 원자력 전문가들까지 이제 결정해야 합니다. 총리가 무거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탁자 위에는 각 회사의 제안서가 놓여 있었습니다. 재무장관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숫자로만 보면 한국이 압도적입니다. 80억 코로나를 아낄 수 있습니다. 이 돈이면 학교 100개를 지을 수 있죠. 하지만 외무장관은 반대했습니다. 유럽연합 내에서 우리의 입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프랑스를 거절하면 외교적 파장이 클 것입니다. 무역이나 다른 협력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강대국에 굴복하자는 겁니까? 산업장관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우리는 독립국가입니다. 더 이상 강대국의 눈치를 보며 살 수는 없습니다. 경론이 이어졌습니다. 찬성과 반대가 팽팽하게 맞섰습니다. 새벽 2시, 저는 모두를 진정시키고 말했습니다. 잠시 감정을 빼고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정말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모두가 깊은 생각에 잠긴 듯 했습니다. 에너지 독립입니다. 젊은 환경부 차관이 말했습니다. 러시아 가스에서 벗어나듯 서유럽 기술 종속에서도 벗어나야 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독립 아닙니까? 저는 칠판에 2가지 시나리오를 그렸습니다. 프랑스를 선택하면 당장은 안전합니다. 검증된 기술, 유럽연합의 지지. 하지만 영원히 그들에게 의존해야 합니다. 부품 하나,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하나도 그들 손에 달려 있습니다. 한국을 선택하면 위험이 있습니다. 비판도 받을 것입니다. 하지만 10년 후 우리는 독자적인 원자력 기술을 갖게 됩니다. 우리가 이 프로젝트의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국방장관이 우려를 표했습니다. 한국이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기술 이전을 하겠다고 했다가 나중에 딴소리를 하면 저는 준비한 자료를 보여주었습니다. 한국의 국제계약 이행률을 조사했습니다. 지난 30년간 단 한 번도 계약을 파기한 적이 없습니다. IMF 때도 금융위기 때도 약속은 지켰습니다. 오히려 프랑스는 최근 호주 잠수함 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당했죠. 누가 더 신뢰할 만합니까? 카테리나가 보충 설명을 했습니다. 새벽 4시, 마침내 투표가 시작되었습니다. 프랑스의 한 표, 한국의 한 표. 표가 팽팽하게 갈렸습니다. 6대 6, 마지막 한 표가 남았을 때 동수였습니다. 모든 시선이 총리에게 쏠렸습니다. 그는 한참을 고민했고 이마에 땀이 맺힐 정도로 진지한 표정이었습니다. 마침내 총리가 입을 열었습니다. 1989년 우리는 자유를 선택했습니다. 벨벳 혁명을 언급하는 순간 모두가 숨을 죽였습니다. 그때 우리는 안전한 종속보다 위험한 자유를 택했습니다. 이제 다시 선택할 때입니다. 진정한 독립을 위해 한국,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체코는 미래를 선택한 것입니다. 2024년 7월 17일 오전 9시 드디어 그 순간이 왔습니다. 정부 청사대회의장은 각국 언론인들로 가득 찼고 온라인으로도 전 세계가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체코 정부는 두코반 신규 원전 5호기와 6호기 건설 사업자로 저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고 기자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한국 수력 원자력을 선정했습니다. 발표와 동시에 회견장이 폭발했습니다. 기자들이 일제히 일어서며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믿을 수 없다. 이것은 정치적 결정이다. 체코가 도박을 했다. 유럽 기자들의 질문이 쏟아졌지만 저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이것은 체코의 미래를 위한 최선의 선택입니다. 우리는 단순한 구매자가 아닌 진정한 파트너를 원했고 한국이 그 조건을 충족했습니다. 한편 서울에서는 환호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한국 수력 원자력 본사는 축제 분위기였습니다. 15년 만입니다. 드디어 해냈습니다. 박준영 본부장은 감격의 눈물을 흘렸으며 직원들과 서로 껴안으며 기쁨을 나누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더 놀라운 것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발표 직후 1시간도 채 되지 않아 네덜란드 정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우리도 한국과 협력하고 싶습니다. 체코의 결정을 보고 확신을 갖게 되었어요. 이어서 폴란드도 관심을 표명했습니다. 체코가 용기 있는 선택을 했군요. 우리도 진지하게 검토하겠습니다. 단 하루 만에 유럽 원전 시장의 판도가 바뀌기 시작한 것입니다. 체코의 선택이 도미노 효과를 일으킨 것이죠. 프랑스 EDF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주가는 10% 폭락했고 이사회는 긴급 소집되었습니다. 동유럽 시장을 완전히 놓칠 수도 있습니다. 체코가 다른 나라들에게 신호를 보낸 거예요. 자신만만했던 루이 듀몽은 결국 사임했습니다. 그의 오만함이 화를 부른 셈입니다. 반면 한국에서는 축제 분위기였습니다. 두산에너빌리티 주가는 48% 상승했고 한국전력기술과 한전 KPS 같은 관련 기업들도 들썩였습니다. 하지만 박준영 본부장은 언론에 신중한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체코의 신뢰에 보답해야 합니다. 축하보다는 책임감을 느낍니다. 일주일 후 한국 선발대가 프라하에 도착했습니다. 공항에는 체코 정부 관계자들이 마중 나와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놀랍게도 한국팀 전원이 체코어로 인사했습니다. 약속대로 체코어를 배운 엔지니어들이었던 것이죠. 체코와 언론은 이 장면을 대서특필했습니다. 한국, 첫날부터 약속을 지키다. 진정한 파트너십의 시작. 체코어로 인사하는 한국 엔지니어들.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처음에는 의구심으로 가득했던 체코 국민들도 호감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소셜미디어에는 긍정적인 반응이 쏟아졌습니다. 프랑스 사람들은 영어로만 말했댔는데 한국인들은 우리말을 배웠네요. 이런 태도라면 믿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정말로 새로운 시대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체코의 결정은 유럽 원자력 업계의 지진과 같은 충격이었습니다. 특히 동유럽 국가들 사이에서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가장 먼저 움직인 것은 폴란드였습니다. 우리도 원전 6기 건설을 계획 중입니다. 체코의 선택을 보고 한국의 제안을 진지하게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폴란드 에너지부 장관이 직접 서울을 방문했습니다. 체코 사례를 상세히 조사한 후였습니다. 이어서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슬로바키아, 루마니아, 불가리아까지 한국에 협력 의사를 보낸 것입니다. 체코가 증명했습니다. 아시아와의 협력도 좋은 선택이라는 것을 우리도 에너지 독립을 원합니다. 하지만 가장 충격적인 것은 네덜란드의 움직임이었습니다. 우리는 이미 한국과 타당성 조사를 진행 중입니다. 체코의 성공을 보며 확신을 갖게 되었어요. 서유럽 국가가 한국 원전에 관심을 보인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습니다. 유럽 언론들은 이를 척사세타 원자력 한류닥자라고 불렀습니다. 일부는 비아냥거렸지만 진지하게 분석하는 매체들도 늘어났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스는 한국 원전의 경쟁력은 가격만이 아니다. 기술 이전과 현지화, 그리고 상생의 철학이 동유럽 국가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고 분석했습니다. 프랑스는 위기감을 느꼈습니다. 마크롱 대통령이 직접 나섰습니다. 유럽은 유럽 기술로 단결해야 합니다. 외부 세력에 의존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하지만 동유럽 국가들의 반응은 차가웠습니다. 당열? 그동안 우리를 2등 시민 취급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와서 당열을 말하다니. 이는 오랜 세월 서유럽의 무시와 차별을 받아온 동유럽 국가들의 서러움이 묻어난 폴란드 총리의 직설적인 발언이었습니다. 한편 한국에서는 유럽 원자력 진출 전담반이 특별팀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체코 프로젝트의 성공적인 이행과 동시에 다른 국가들과의 협력도 준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2025년 1월
프라하에서 역사적인 회의가 열렸습니다. 동유럽 원자력 협력 포럼이었습니다. 체코가 주최하고 한국이 후원했습니다. 우리는 에너지 독립을 원합니다. 체코 총리의 개회사가 울려 퍼졌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한국과 함께 가고자 합니다. 기술을 배우는 것을 넘어 우리 스스로 기술 강국이 되는 것이 목표입니다. 참가국은 무려 12개국, 모두 러시아 에너지 의존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나라들이었습니다. 이제 한국수력원자력 유럽 사업총괄 사장으로 승진한 박준영 사장이 기조연설을 했습니다. 기술은 독점하는 것이 아니라 공유하는 것입니다. 함께 성장할 때 진정한 발전이 있습니다. 그의 말에 박수가 쏟아졌습니다. 동유럽 국가들이 그토록 원했던 것이 바로 이것이었기 때문입니다. 포럼에서는 구체적인 협력 방안이 논의되었습니다. 공동 기술 개발, 인력 교육, 부품 공급망 구축 등 실질적인 내용이었습니다. 가장 인상적인 것은 원자력 아카데미 설립 계획이었습니다. 체코 브루노에 세워질 이 아카데미에서는 동유럽 전역의 엔지니어들이 체계적인 교육을 받게 됩니다. 10년 후 여기서 배운 엔지니어들이 유럽의 에너지 독립을 이끌 것입니다. 이제 체코 에너지부 장관이 된 얀 코발스키의 비전은 원대했습니다. 프랑스와 독일은 초조해졌습니다. 자신들의 텃밭이던 유럽 원자력 시장이 흔들리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변화의 물결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작은 나라들이 함께 모여 큰 꿈을 꾸기 시작한 것입니다. 2025년 4월 15일 두코반 신규 원전 부지에서는 역사적인 착공식이 열렸습니다. 체코와 한국의 국기가 나란히 펄럭이는 가운데 성대한 행사가 진행되었습니다. 오늘은 체코 에너지 독립의 첫걸음입니다. 체코 총리가 첫 삽을 뜨며 선언했습니다. 수천 명의 시민들이 모여 환호했습니다. 박준영 사장이 답했습니다. 한국과 체코가 함께 만드는 미래의 시작입니다. 우리는 약속을 지킬 것입니다. 착공식에는 특별한 손님들이 있었습니다. 곧 한국으로 떠날 체코 엔지니어 200명이었습니다. 1년 후 우리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돌아올 것입니다. 35살의 젊은 엔지니어 마렉 슐츠의 당찬 다짐이었습니다. 그는 체코 원자력의 미래를 짊어질 인재였습니다. 한편 한국에서는 특별한 준비가 한창이었습니다. 울진 원전 교육원이 체코 엔지니어들을 위해 완전히 리모델링되었습니다. 강의실에는 체코어 표지판이 붙었고 식당에는 체코 요리 메뉴가 추가되었습니다. 굴라시나 크네들리키 같은 전통 음식도 준비했습니다. 우리 집에 온 것처럼 편안하게 느끼길 바랍니다. 교육원장의 세심한 배려였습니다. 한국 직원들 또한 체코 문화 공부에 매진했습니다. 2025년 5월 첫 번째 체코 연수단이 한국에 도착했습니다. 인천공항에는 체코어 환영 현수막이 걸려 있었습니다. 비즈테이테 환영합니다. 비테테 환영합니다. 한국 직원들의 서툰 체코어 환영 인사에 연수단은 깊이 감동했습니다. 타국에서 모국어를 듣는 기쁨이 얼마나 큰지 그들은 깨달았습니다. 교육은 매우 체계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오전에는 이론, 오후에는 현장 실습, 저녁에는 한국 엔지니어들과의 교류 시간이었습니다. 연수생 안나 마르티네크는 처음엔 언어가 걱정되었는데 한국 동료들이 정말 친절해요. 영어와 몸짓만으로도 충분히 소통이 됩니다. 라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특히 인상적인 것은 멘토링 시스템이었습니다. 각 체코 연수생에게 한국 엔지니어가 1대1로 배정되었는데 이는 업무뿐 아니라 일상생활까지 돕는 진정한 파트너 역할이었습니다. 제 멘토는 새벽에 저를 깨워 일출을 보러 갔어요. 한국의 아름다움을 보여주고 싶다면서요. 이런 작은 배려들이 모여 큰 신뢰를 구축했습니다. 한편 두코반 현장에서는 공사가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약속대로 체코 기업들이 약 60% 이상 참여했고 현지 고용도 크게 늘어났습니다. 드디어 우리도 원전을 지을 수 있게 되었어요. 체코 건설 노동자의 자부심 넘치는 외침이었습니다. 단순 노동자가 아닌 기술자로 성장하는 기회였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기술 이전이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설계 도면부터 운영 매뉴얼까지 모든 것이 체코 측에 투명하게 공개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도 원자력 강국이 될 수 있습니다. 얀 코발스키 장관의 꿈이 현실이 되고 있었습니다. 2025년 6월 저는 서울에서 열린 한체코 원자력 협력 1주년 기념식에 참석했습니다.
1년이라는 짧은 시간이었지만 변화는 실로 놀라웠습니다. 체코 연수생들이 벌써 한국어로 기술 토론을 합니다. 박준영 사장의 자랑스러운 보고였습니다. 실제로 단상에 오른 마렉 슐츠 엔지니어가 유창한 한국어로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한국 원전 기술을 체코에 적용하는 방법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의 성장은 눈부셨습니다. 1년 전 원자력 이론만 알던 그가 이제는 실무 전문가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도 독자적으로 원자로를 설계할 수 있어요. 한국 동료들이 모든 것을 숨김없이 가르쳐 주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파급 효과였습니다. 폴란드가 정식으로 한국을 원전 사업자로 선정했고 네덜란드도 최종 협상 단계에 있었습니다. 체코 덕분입니다. 체코가 길을 열어줬어요. 한국 정부 관계자의 감사 인사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대답했습니다. 아닙니다. 우리가 함께 열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파트너십의 힘입니다. 이제 동유럽에는 에너지 독립이라는 새로운 바람이 거세게 불고 있었습니다. 원자력 아카데미도 순조롭게 준비 중이었습니다. 이미 10개국에서 참가 신청을 했고 강사진도 구성되었습니다. 한국과 체코의 전문가들이 함께 가르치는 진정한 국제 교육기관이었습니다. 기념식 연설에서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1년 전 많은 이들이 우리의 선택을 비웃었습니다. 동양의 작은 나라와 손잡는다고 조롱했죠. 하지만 우리는 증명했습니다. 작은 나라들도 함께하면 큰 꿈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을, 기술의 종속이 아닌 기술의 공유가 진정한 발전이라는 것을. 박수가 터져나왔고 특히 체코 연수생들의 박수가 가장 열렬했습니다. 이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10년 후, 20년 후를 상상해 보십시오. 체코산 원자로가 세계로 수출되고 동유럽이 에너지 수출국이 되는 그날을. 꿈같은 이야기일까요? 하지만 불가능한 것은 없습니다. 한국이 증명했듯이 체코도 할 수 있습니다. 아니, 우리 모두가 할 수 있습니다. 기념식이 끝나고 박준영 사장과 작별 인사를 나눴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정한 파트너십이 무엇인지 보여주셔서. 그는 미소 지으며 답했습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함께 가는 길은 멀지 않습니다. 체코가 성공하면 그것이 곧 한국의 성공입니다. 저는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1년 전 그 선택이 얼마나 옳았는지, 그리고 앞으로 펼쳐질 미래가 얼마나 밝을지를. 작은 나라 체코와 한국이 함께 쓰는 에너지 독립의 역사, 그 첫 페이지가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언젠가 우리 손자들이 물을 것입니다. 할아버지, 어떻게 체코가 원자력 강국이 되었나요? 그때 저는 자랑스럽게 말할 것입니다. 우리는 올바른 친구를 선택했단다. 그리고 함께 꿈을 이뤘지. 지금까지 체코가 유럽의 거인 프랑스를 제치고 한국을 선택한 충격적인 이야기를 상세히 들려드렸습니다. 작은 나라들이 손을 잡고 거대한 변화를 만들어가는 이 모습이 여러분에게도 깊은 감동으로 다가오지 않았나요? 15년 만에 해외 원전 수주에 성공하며 에너지 독립을 향한 체코의 염원과 합쳐진 두 나라의 놀라운 이야기가 더 많은 분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선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만약 이 역사적인 역정읍과 진정한 파트너십의 가치에 공감하신다면 지금 바로 이 영상을 주변에 널리 공유하여 대한민국의 숨겨진 저력을 세계에 알리는 일에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 영상에 대한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고 좋아요와 채널 구독을 통해 저희에게 큰 응원을 보내주시면 저희는 다음에도 더욱 놀랍고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다립니다. 감사합니다.